국방부가 육군 병력 감축안을 발표하자 평화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강원FC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축구팬의 열띤 응원에다 경기장의 워터파크까지 들어서면서 축구 관람이 즐기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과 산, 강 등의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육군병력 감축안을 발표하자 평화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안. 2024년까지 육군 장병을 8만 3천 명 줄인다고 돼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전체적으로 4천 명이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는데 동해안 8군단,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 등 도내 주둔 부대가 대부분입니다. 2사단 해체를 반대하며 국방부 앞 상경 시위까지 벌였던 양구 주민들은 배신감이 더 커졌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 60여 년간 경제적인 구조가 군부대와 형성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고도 없이 이제 와서 이제 병력 감축에 대한 부분만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여전히 정확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감축 인원 수 정도만 공개하며 평화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평화지역 시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병 수는 8만 명 이상 주는데 늘어나는 간부 인원은 4천 명에 불과해 지역 상경기 붕괴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시책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내년 국비에 반영할 평화지역 사업도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등 도내 5곳 평화지역에서 국방부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장병수 급감이 예정된 상황. 깜깜이 국방행정이 계속되며 평화지역 주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물론 상경기 붕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강원FC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상승하면서 홈 경기 최다 관중 수를 갈아치웠는데요. 공룡탈을 쓴 축구팬의 열띤 응원에다 경기장엔 워터파크까지 들어서면서 축구 관람도 즐기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화제의 팀으로 떠오른 강원FC. 최근 11개 경기에서 단 한 경기에서만 지면서 시즌 초반 11위까지 떨어졌던 성적은 4위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때마다 공룡 탈을 쓰고 나타난 공룡조화는 어느새 승리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강원도 감자에 빗댄 포테이토사우루스라고도 불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응원전을 벌입니다. 공룡자가 살고 있는 태백에서 춘천 홈구장까지 왕복 5시간. 원정 경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원래 이걸 입으면 목이 안 쉬는데 오늘은 이거를 쓰고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좀 쉬었네요. 예. 강원FC는 역전FC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극적인 재미와 감동이 더해지면서 강원FC 경기를 중계하는 춘천 토박이 청년들도 생겨났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인, 주말에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색다른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FC 팬을 한 명이라도 좀 더 모으자 이런 취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세하지만 정말 성공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느끼는 보람이 가장 큽니다. 지난 4일 전북과의 홈 경기에선 축구장을 무대로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지면서 4,470명, 올해 최다 관중 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원과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내일, 춘천 홈구장에서는 경기 전 오후 5시부터 워터파크 개장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입니다. 앉아서 보던 프로축구가 이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온 가족과 연인이 즐기는 축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의 잔재를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과 산, 강 등의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561m 가리왕산, 태백산맥의 중앙부로 다양한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대한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래 가왕산이란 이름이 일제시대 가리왕산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한자도 임금왕자를 쓰던 것을 일본을 뜻하는 날일자를 더해 왕성한 왕자로 바꿨습니다. 또 우리 고유의 땅 이름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후유증들이고 역사 침탈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일 격전지로 알려진 평창 노산도 왜곡되기는 마찬가지. 식민지 시절 산의 정기를 꺾기 위해 일본인들이 노성산이라 불렀고 그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의 의미를 폄훼하는 뜻으로 성만 부각을 시켜서 노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현재까지 노성산. 찬물이 솟는 샘이 있다는 찬샘지기 마을은 일본인들이 참새로 잘못 듣고 진졸이라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유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명에 대해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되찾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평창문화원은 문헌조사와 더불어 마을을 다니며 옛 이름을 찾아내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평창군도 지명에 담긴 일본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지명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많이 바뀐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강원도는 도내 235개 지명을 일본식 표기 의심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단계별 지명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던 복원 작업이 이번 반일 분위기 확산과 맞물려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비가 내려 춘천 지역 아파트 단지의 태극기 개양률이 지난 3일절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학원연합회가 춘천 지역 42개 아파트 3,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극기 개양률을 조사한 결과 11.4%의 개양률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개양률은 지난 3일절 25.3%보다 낮았고 춘천 지역 아파트 태극기 개양률은 2017년 18.1%, 2018년 14% 등으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어제 영동 지역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려 강릉에서는 펜션을 운영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곳곳에서 계곡물이 불어나 등산객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계곡에서 들것을 이용해 시신을 옮깁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의 한 계곡에서 61살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숨진 조 씨는 어제 오후 아들 남호 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 인근에서 실종됐는데 2km 떨어진 계곡 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펜션 운영자인 이들은 인근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불어난 계곡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강릉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160mm가 넘는 비가 내려 계곡과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물살이 빨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땡기려 하다가 물에 확 내려와가지고서는 떠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아들도 떠내려갔고 엄마도 떠내려갔는데. 아들인 37살 남호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인력 300여 명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제군 기린면에서는 등산객 28명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계곡에서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속초시 청호동과 영랑동에서는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어제 하루 14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물러가면서 비는 그쳤지만 산간에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사업을 확대하려 하자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건데요. 가축 사육 규제를 해야 할 행정당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대형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축사 반대한다. 횡성군은 각서하라. 마을에서 한우 400마리를 키워온 축산업자가 작년부터 200마리를 더 키울 수 있는 우사를 새로 지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7월 건축 허가를 불허했지만 업주가 낸 행정 심판에 져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공사 중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횡성군에서는 축사 확장을 두고 행정쟁의에서 소송으로까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석 달 전 법원은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자 없으니까 공사 중지명령 해제했을 거 아니에요? 또 행정명령 평가 나오면 더 이상 도로내지 말라고 마을총회에서도 그랬는데. 신축 중인 축사와 가장 가까운 집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거리 제한을 가까스로 지키고는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거리 제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조례에서는 한우 등 소를 키우려면 최소 마을에서 110m 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전국 각 시도별 정한 소 사육 제한 거리와 비교해도 규제가 너무 느슨해 악취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한우를 주 소득원으로 삼는 횡성군 등 도내 축산업계는 산지 위주의 강원도에서는 평지가 많은 타 지역과 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 한우 마리수대로 제한 거리를 세분화하자는 중재안도 나오는데 주민 생활 여건이냐, 농가소득 확대냐를 두고 뜨거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별로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은 시군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표본 추출해 선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조사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1:1 면접 방식으로 건강 행태와 질병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공표되며 지역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제1회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20일까지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늘 저녁 북한 림창범 감독의 새를 개막작으로 닷새 동안 33개 국가에서 제작된 85편의 영화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과 알펜시아 시네마, 강릉 독립예술극장 등 4곳에서 상영됩니다.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평화에 기여한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평창올림픽 개최지에서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를 선보이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인제에서 막바지 여름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대형 록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인제 잔디구장 일대에서 열리는 강원 록 페스티벌 2019에서는 전인권,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 로맨틱 펀치, 피아, 크라잉넛 등 총 33개 팀의 국내외 가수가 무대를 장식합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다채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라인업을 구성해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춘천 시립 어린이집 2곳이 문을 엽니다. 춘천시는 신축 아파트 단지인 후평동 우미린 UCT와 후평동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 관리동에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오는 11월부터 운영합니다. 정원은 우미린 어린이집이 89명이며 트루엘 어린이집이 55명입니다. 이번 신설로 춘천의 시립 어린이집은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립 어린이집 개원에 앞서 춘천시는 위탁 운영자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